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요.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직 구조 이야기하면서 민츠버그가 이야기했던 조직의 기본적인 5가지 부분. 그래서 스트래티직 에이펙, 미들라인, 테크노 스트럭처, 서포트 스텝, 오퍼레이팅 코어, 이 5가지가 실제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포션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예를 들면 오퍼레이팅 코어와 테크노 스트럭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문제는 제조업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코어와 지원 부서, 혹은 우리가 서포트 스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텝이라는 말을 썼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텝, 이것과 관리 지원과 오퍼레이팅 코어와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볼 때는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었던 이제 핵심 주제가 조직 설계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구조가 합리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조직 설계의 차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조직 설계, 오르거니제이셔널 디자인.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상황 배경적 차원, 컨텍스추얼 디멘션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브 요소로는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기술, 이런 것들이 상황 배경적 차원이 돼서 조직 설계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조적 차원, 스트럭처럴 디멘션에서는 조직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설계 요소들, 그래서 포멀라이제이션, 공식화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 그 다음에 하이어러키 오브 오서리티, 권한 계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서 집권화 수준을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전문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 레이쇼라고 해서 조직에서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다루었던 게 이제 부서 형태였어요. 그래서 크게 수직적 부서 형태인 팀제, 그리고 제가 틀렸네요. 수직적 부서 형태인 과부제, 그죠? 그 다음에 수평적 부서 형태인 팀제에 대해서 한참 살펴봤고,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 시스템의 어떤 주된 기조하고 관련 지어 보면 연공주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팀제와 같은 수평적인 부서 형태에는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관련돼서 이슈들은 이것들은 HRM, 인적자원관리 부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이제 조직의 5가지 부분, 그 다음에 조직 설계의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실제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조직 구조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아웃 9페이지에 보면 기능 단위 조직 구조서부터 매트릭스 조직 구조까지 그 특징과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조직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페이지는 정리할 때 나중에 좀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기능 단위 조직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단위 조직 구조. 기능 단위라는 말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펑셔널 유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기능 단위 조직 그랬을 때 기능 부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능 단위 부서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재무 관련 부서가 있고, 그죠? 파이낸스라고 할까요? 재무 혹은 회계부서, 재무회계부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부서가 하나 있고 또 어떤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케팅 관련 부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마케팅 역할 중요하겠죠. 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생산 부서도 있고, 뭐 크게 보면 뭐 구매 부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조업이라고 하면 구매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원료 구입해야 되잖아요. 제가 의류 제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류 관련돼서 구입해야 될 원료들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뭐 단추라든가 지퍼, 그죠? 그다음에 원단 이런 것들 구매 부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기능 단위 부서로 이루어진 조직 구조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능 단위 조직 구조의 사이즈예요. 우리 조직 설계의 차원 얘기할 때 사이즈가 중요한 조직 설계의 차원이었었죠. 규모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었는데 규모를 한번 해봅시다. 이 이제 기능 단위 구조가 그러면은 부서 형태를 봤을 때 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과부제로 구성되어 있느냐, 과부로. 근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팀제로 전환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서 형태를 우리가 팀으로 전제를 하고 부서 형태가 팀제라고 전제를 해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통상 제가 한 1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은 팀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이 팀원으로 이제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보고 지금 부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능 단위 부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 정도로 봤는데 기능 단위 부서가 6개, 7개, 8개 될 수 있죠. 뭐 10개도 될 수 있고. 그럼 10개라고 치면 한 100개 정도. 100명 정도 총 규모가.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기능 단위 조직 구조는 조직 규모가 비교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클 때, 작을 때, 비교적 작을 때, 그죠?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죠. 조직의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적합하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떠올리실 거예요. 그럼 조직 규모가 클 때는 어떤 조직 구조가 적합하느냐? 미리 좀 공부를 해보면 사업부 조직 구조, 디비저널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능 단위 조직 구조를 봤을 때는 부서별로 각각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구매 관련된 일, 구매 부서에서는, 재무부서에서는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업무 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관련된 업무들을 하니까 어때요? 인사부서도 마찬가지고, 생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능별로 분화가 돼 있으니까 뭐가 증대돼요? 효율성이 증대된다. 기능별 분화.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죠? 효율성이 증대된다. 나눌 분자 대가 하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분업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는 조금 전에 부서 형태가 팀제라고 했으니까 인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적으면 부서 내에서 무엇이 활발하다고 했어요. 우리 과부제 팀제 공부할 때.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더 연동을 시키면 우리 앞전에서 우리가 지식경영이라는 거 배웠죠?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경영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날리지 컨버전이 필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구성원 간,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이 도출될 수 있다.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업무를 나누어서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매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제조업체라고 간주를 하고,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물품 같은 경우 싸게 구입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거래처가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서도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들이 쌓일 수 있어요. 특화된 기능 부문별로,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점 그냥 외우시지 말고 기능 단위 조직 구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파악될 수 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조직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적합하다. 우리 팀제를 전제로 했을 때는 5가지 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5개의 부서가 5가지라기보다는 5개의 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50명. 부서가 3개면 30명 이하일 수도 있죠. 5명씩이면 15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원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효율성이 증대된다. 분업화했으니까. 그리고 특정 부문에서 깊이 있는 지식이 도출될 수 있다. 지식 경영에 관한 얘기하고 연동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사업부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아웃 11페이지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우는 동안에. 사업부 조직구조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부 조직구조의 특징은 자, 사업부 조직 그림을 제가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여기 이제 디비전 A가 있고 여기 디비전 B가 있고 여기 이제 디비전 C가 있고 D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각의 사업부. 우리가 이 디비전을 얘기할 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업 본부 사업부 혹은 사업본부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SBU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SBU Strategic Business Unit.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SBU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략적 사업 유닛이니까 단위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 유사한 말들이에요. 사업부 혹은 사업본부. 하나만 더 넣어볼까? 이 사업본부를 이끄는 사람은 경영자를 수직적으로 분류했을 때 누구였더라? 최고 경영층. 주로 사업부 규모가 좀 작으면 일반적으로 상무, 임원들이죠. 규모가 크다 그러면 뭐 전무나 부사장이 이 사업본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본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서 펑셔널 유닛이라고 하죠.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디비전 B에도 존재하고, 그죠? 편의상 제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디비전 A에만 기능 단위 부서를 그려놨는데 디비전 C나 D에도 각각의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말을 써요. 보통 우리가 셀프 컨테인드.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자립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립적인.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능 단위 조직 구조 혹은 기능 단위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부 하나하나가 기능 단위 조직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립적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사업부가 하나의 회사로 판단해도 좋을 만큼 필요한 기능 단위 부서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 하나하나만 보면 디비전 A, 디비전 B, 디비전 C, 디비전 D를 보면 기능 단위 조직 구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립적인 셀프 컨테인드라는 의미가 뭐냐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능 단위 부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자, LG전자라는 회사, 제가 LG라는 회사 예를 많이 들죠. 뭐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 좀 두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를 나눌 때 기준이 다시 이것부터 얘기해요. 사업부를 그럼 나누는 기준.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제품이에요. 우리 핸드아웃
11페이지 맨 위에 정리되어 있어요. 제품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니까 제품을 기준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영상이라고 해봐요. 영상 가전이다. 그러면 TV나 빔 프로젝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에어컨 사업부다. 여기는 세탁기 사업부다. LG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LG전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면 영상 제품을 다시 얘기하면 좁게 얘기할게요. TV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재무, 그 다음에 인사, 마케팅, 생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 단위 부서들이 재무나 회계, 인사, 마케팅들이 존재한다. 나머지 C나 D의 제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LG의 영상 사업 본부장, 그죠? 상무나 전무님들은 영상 사업을 할 때, 다시 얘기하면 프로젝터나 TV를 만들 때 이게 생산량이 좀 잘 안 되거나 생산이 잘 안 되거나 판매량이 떨어지고 매출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부별로 나누면 해당 사업부가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상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혹은 영상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본부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심한 경우 해고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사업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시요. 사업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본부장, 이 디비전을 이끄는 본부장, 사업부의 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해요. 지금 각각의 사업부별로 뭐가 존재해요?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하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가 있다. 그럼 여기도 인사부서가 있고, 여기도 인사부서가 있고, 디비전 C에도, 디비전 D에도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인사부서가 몇 개가 존재해요? 4개가 존재할 수 있다. 기능 단위 부서가 중복으로 존재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능 단위 부서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사업부별로,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를 두고요. 이 사업부들을 총괄하는 인사부서를 하나를 더 둬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전자라고 했을 때 영상사업 관련된 인사부서가 있고, 에어컨 관련된 인사부서가 있고, 세탁기 관련된 인사부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괄하는 인사부서가 있고, 이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중복이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가 조직 구성원들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의 경영을 한다. 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부서 역할을 중시하거든요. 효율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강화하는 추세도 있다. 강화하는 어떤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능 단위 부서에 비해서, 기능 단위 조직 구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능 단위 부서의 중복으로. 그러나 사업부별로 책임 소재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즈 면에서는 어떨까요? 중요한 이슈. 사이즈 면에서는 당연히 대규모의 조직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구조가 어떠니? 그러면 대부분 사업부 조직 구조다, 디비저널 스트럭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제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이 제품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서비스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죠. 기준으로. 제품 서비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고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어떨까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이 있고 법인 고객이 있죠. 그죠? 회사. 그래서 고객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고객, 뭐 법인 고객. 지역별로 이제 사업부를 나누는 경우는 여행사 같은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서울 수도권 지역본부,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지역본부, 충청도 지역본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공사 같은 경우 있죠.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대부분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사업부라는 것들, 조직구조라는 것들 이렇게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해되세요? 항상 조직구조를 볼 때는요. 기능 단위 조직구조, 사업부 조직구조 특장점을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조직이 이제 라인 스텝 조직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라인 스텝 조직 구조. 자, 라인 스텝 조직 구조 한번 보죠. 자, 라인 스텝 조직 구조 한번 볼게요. 자, 라인이라는 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 핸드아웃 12페이지 보면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조립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립 라인에 있어서의 슈퍼바이저, 감독자가 이렇게 있고 슈퍼바이저. 그 감독자 밑에 뭐가 있냐면 조립 라인에 시니어 워커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할까요? 숙련된 일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니어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주니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초보 일꾼. 이렇게. 시니어 워커를. 자, 이 조직 구조를 잠깐 보시면 라인이 존재해요. 우리 개그계에서도 우리 이병규 라인, 강호동 라인, 유재석 라인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제조할 때 특히 이제 우리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라인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제조업체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흔히 제조업체에서.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공정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 공정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감독자를 갖다가 우리가 경영자를 수직적으로 분류했을 때 공부했던 일선 관리자라고 보셔도 좋아요. 관리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조립 라인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유리창을 끼우는 라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장을 하는 라인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우면 더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유명한 게 뭐예요? 스위스 그러면 정밀기계, 특히 시계 같은 게 되게 유명하죠. 옛날부터. 자, 시계 장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일이래. 스위스가 독일은 아니죠. 게르만계죠. 여기 헤르만이라는 장인이 있다고 해봐요. 한 16세기, 17세기부터 막 시계를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수를 해줘야 돼요. 마이어라는 사람한테. 마이어는 다시 쉐인이라는 사람한테 전수를 해주죠. 이게 하나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은 시계를 한 50년 동안 만든 장인, 마스터. 그 다음에 마이어는 마스터의 제자. 그리고 마이어의 도제식으로 들어온 쉐인. 이런 식으로 라인을 형성하면서 직무 관련된 기술을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과학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해줘요. 여러분들 이게 좀 재미없으시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타워즈 보면은 제다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제다이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고 무술 실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다, 마스터 요다라는 캐릭터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다의 제자인 오비완. 오비완의 제자인 스카이워커. 스카이워커가 누구죠? 스카이워커? 다스베이더. 안 보셨나 보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재미있으라고 한 건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민망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과업 관련 기술을 전수시켜준다. 이게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스위스 시계를 만들 때 이렇게 세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간의 수공업. 그러니까 집안에서 간단한 어떤 물품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공장이 없었고 대부분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 이렇게 마치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